안녕하십니까. 시사해설의 김정일입니다. 오늘의 트럼프와 바이든 두 사람의 방향이 전혀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오늘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무더기 제소를 계속할 방침입니다. 그런가 하면 바이든은 팬데믹 퇴치 그리고 경제 회복에 대한 여러 가지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만일 양자의 패배 시인이라든가 정권 이양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헌정 위기가 올 수도 있고 이 와중에 코비드-19의 감염률이 내년 1월 정도에는 최악의 사태가 될 수도 있다 하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트럼프 측의 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패배 시인 불가 입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대적인 집회를 열어서 부정선거를 고발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법원의 무더기 제소를 계속한다는 방침을 굳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CNN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측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그 사위이고 수석 보좌관인 제러드 커시너는 그리고 이 사람하고 함께 퍼스트 레이디인 멜라니아는 패배를 시인해라 이것을 이제 트럼프에게 종용하고 있다는 소식이고 그러나 트럼프의 아들인 단 주니어, 에릭 주니어는 계속해서 법정 투쟁을 하자 하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이런 이견의 배경은 공화당 내부에도 계속되고 있는데 첫째로 루디 줄리아니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는 제소를 계속하자 승소의 확률이 높다 하는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러나 다른 보좌관들은 법적 소송 사태가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선거 결과를 뒤집을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굉장히 가능성이 적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대통령인 조지 W. 부시가 어제 선거는 끝났다. 결과에 승복해라 라고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주장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재검표라든가 법적인 도전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성공률이 희박하다. 국민들 모두가 이번 선거 공정했다고 믿고 있다. 결과는 거의 확실하다라고 조지 W. 부시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까지 대중들에게 모습을 보이지 않고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사기 선거 주장을 계속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 조치를 위한 모금 운동도 계속을 하고 있고 일부 측근들은 대규모 집회를 마련해서 그 쇠머리를 한번 해보자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소한 사건들을 다룬 판사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이 얘기입니다. 추측, speculation, rumor, 소문, hearsay, 카더라가 많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소문만 무성하고 별로 결과가 나온 것이 없는데 사소한 것들은 나온 것이 있습니다. 참관인들의 접근 요구 소송이라든가 provisional ballot 그러니까 임시투표죠. 임시투표의 보관 방법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은 판결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바이든 측의 사정입니다. 바이든이 선설하고 오버 오피스 들어갈 때쯤에는 코비드-19이 최악의 상황으로 변해 있을 것이다.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하루 감염자 10만 명이 넘는 상황이 며칠째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태스크포스 12명이 이미 정해졌고 그리고 바이든이 적극적인 전염병 대치 그리고 경제 대책 마련에 지금 나서고 있는데 스티뮬러스 플랜 펀드 1200달러 나오는 거 아직 의회에 지금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조 바이든하고 상원의 원내 총무인 미치 맥코넬이 함께 상원의원을 지낸 적이 있고 또 과거에 부통령 대 의회 지도자로서 협상과 타협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치 맥코넬 상원의원은 입을 굳게 다물고 아주 조심스러운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급하면은 마크 접촉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가능성도 전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이미 업무 첫날에 할 일들을 준비했는데 어제 간략하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대한 undo 취소 조치입니다. 그 첫째가 Paris Climate Accord, 파리 그 기후 협정에 재가입을 하겠다고 유엔에다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174개국이 미국의 주도로 서명을 했었는데 트럼프가 2017년도에 탈퇴한 바로 그 조약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WHO, 유엔의 그 World Health Organization 여기도 재가입을 하겠다는 의사를 유엔에 표명하겠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금년에 탈퇴한 그 기관입니다. 그리고 모슬림 국가에 대한 여행 금지 조치를 했는데 이것을 파기하겠다. 그리고 다카 체제자의 그 연장을 허용하겠다. 드리머들의 구제를 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 다카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어릴 아이 때 부모의 손을 잡고 미국에 불법 입국을 했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성인이 돼서 다 성장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 밖에 선거 전에서 여러 번 약속했던 팬데믹 억제 강구라든가 인종적인 평등, 기후변화 정책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 이슈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는 데이 원에 그러니까 업무 첫날에 팬데믹 테스팅 보드를 구성하겠다 하는 보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National Supply Chain Commander를 임명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해서 전염병을 막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2차 대전 당시에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Wartime Production Panel 이런 걸 만들어서 군수 물자 공급을 신속하게 했던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코비드-19의 감염자가 미국 내 990만 명 그리고 사망자가 24만 명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세컨드 웨이브가 온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계속 된다면은 내년 1월 되는 최악의 사태가 올 것이다. 이제 그런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뭐 이제 곧 사라질 것이다. 백신이 곧 나올 것이다. 그래서 마스크도 안 쓰고 그렇게 다녔는데 이것이 이번 선거에서 큰 결과를 작용한 것으로 예상이 분석이 됐습니다. 이 바이든의 주요 이슈에 대한 정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선거 전에 2회에 걸쳐서 다 상세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오늘은 뉴욕타임스가 정리한 것을 5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주요 이슈에 대한 이해 부족이 있으면은 내 자신의 견해를 확실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것이 바로 민주시민의 역량을 낮추게 되고 나가서 나의 자긍심의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팅을 확대하겠다. 개인 보호 장비를 더 생산하겠다. 백신을 안전하게 신속하게 만들겠다 하는 정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라든가 비즈니스 리오픈은 안전하게 천천히 하자. 그것이 그의 기본 주장입니다. 만일 의학자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라고 얘기하죠. 과학자들이 권고할 경우에는 전국 락다운도 불사한다 하는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주의 그 거버너들한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자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의 지론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질병 퇴치가 먼저다. 그 다음에 경제도 살리고 교육도 살리는 것이 그 다음 순서다. 이런 지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입니다. 오바마 케어를 확대하겠다 하는 것이 그의 지론입니다. Pre-existing condition도 보호하고 그러나 Medicare for all 이것은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세 번째, 경제. 기후변화 정책에 투자를 많이 하자. 전기 자동차도 개발하고 5G 셀룰러 네트워크도 빨리 만들자. 그래서 기술 투자를 하는데 조사 개발에 약 3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보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기술 선두국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하고 소비를 진작시켜서 경제를 살린다. 두 가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런 지론을 펴고 있습니다. 텍스. 트럼프가 해놓은 그 부자 감세 이걸 취소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법인세 그리고 고소득자 세금 깎아준 거 21%로 트럼프가 내렸는데 이걸 28%로 원래대로 다시 복귀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미들 클래스의 텍스는 절대로 올리지 않겠다. 40만 달러 연소득 이하의 사람들에게는 텍스가 한 푼도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거듭했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제 클라이밋 체인지인데 기후 온난화에 대한 억제 정책을 얘기하는데 약 2조 달러를 투자하다.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이론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가지고 클린 에너지를 개발한다 하는 생각입니다. 2035년까지 그러니까 한 14년 후까지 배기가스를 완전히 제거하고 그래서 이제 에너지 클린 에너지를 개발한다 하는 얘기인데 진보계 민주당에서 주장하던 그 그린 뉴 딜 정책 이것에는 동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래킹 밴 얘기, 오일 시추를 규제를 한다 하는 얘기가 있었으면 여기에 반대하겠다는 것을 거듭 설명을 하겠습니다. 프래킹 밴이라는 것은 연방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서는 금지하겠지만은 이걸 국가적인 금지 조치로는 하지 않겠다라는 설명을 부과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전 당시에 바이든이 석유 시추를 전면 금지한다고 공격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석유 산업에 관련된 사람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고 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다시 한번 정체불명의 신뢰도 제로의 소셜 미디어를 경계합시다 하는 얘기를 제가 또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방까지 무차별로 들어와서 수많은 미국에 사는 한인들의 판단 능력을 흐려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신력 있는 미디어의 정보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누차 여러 번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미국의 선거가 사기 조작단의 소행이다 하는 주장을 하는 그 미디어가 있었고, 중국의 개표 기술을 통해서 사기를 친 것이다 그런 주장을 하는 미디어도 있습니다. 또 주류 언론들이 사기를 치고 있다 하는 얘기도 있는데, 이런데 미국 내의 한인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주류 언론들, 심지어는 보수계 언론이고 트럼프의 뭐 스포크스퍼슨 아니냐까지 그 비난을 받았던 팍스뉴스조차도 하지 않는 소리를 어디서 이렇게 들어서 하는지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더욱 한심한 일이 하나 있는데, 미국의 주류 언론들의 보도를 그럴듯하게 각색을 해서 변모시키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사가 투표용지를 분리 보관해라 하는 판결을 했다는 소식인데, 이것으로 이제 그 부정선거가 드러났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이게 펜실베니아의 프로비저널 발럿 얘기입니다. 지금 저 자신도 조기 투표를 갖다가 이 프로비저널 투표를 했는데, 이것을 분리 보관하는 것은 뭐 상식입니다. 저도 그렇게 했고. 근데 이것을 가지고 무슨 부정선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한 방송은 선거 전에 트럼프가 화이트하우스에서 부정선거 주장을 회견을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동시 통역사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완전히 중계 방송을 하는 방송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트럼프의 회견은 여러 네트워크들, 그러니까 ABC 뉴스, NBC 뉴스, 심지어는 팍스 뉴스까지 그 회견 도중에 이 플러그를 끊어버렸습니다. 왜? 내용이 너무 허위사실 유포하는 의심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방송도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네트워크들이 다 중단했는데, 이 한국의 방송이 이런 배경을 전혀 모르고 그 방송을 계속했습니다. 아마 제작비가 썩어나는 모양입니다. 우리 모두가 취사 선택을 해서 정보를 얻고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8시 30분부터 이제 앞으로는 생방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생방송 일단 놓치시면은 그 후에 유튜브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여러 다른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또 이 뉴스를 다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보카 TV 뉴스였습니다. 수요일날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